인천공항은 전 세계 50대 공항 중 14번째로 바쁜 국제공항으로 총 404편의 항공편과 71, 169, 722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있다. 아니, 한국은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나라네요. 한국으로 수학여행은 포르투갈 여학생들. 숙소 앞 골목길에서 경악한 이유. 여기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오게 되었다는 한 여학생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인천공항의 깔끔하고 편리한 시설에 감탄을 하며 공항을 통과하던 그때 어떤 한국인 남성이 접근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하며 강제로 어디론가 끌고 가버리는데요.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며 어디론가 끌려가던 포르투갈 여성들은 이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 출신의 아만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정말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경험은 아직 어린 학생인 제게 세상은 넓다는 것을 깨우쳐준 몹시 좋은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포르투갈이 롤 모델로 삼아야 할 만큼 최고의 선진국이었거든요. 사실 이번 한국 여행을 수학여행이라고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는 리스본으로의 수학여행을 계획했지만 리스본에서 갑작스럽게 폭동이 일어나서 모든 일정이 취소되어 버렸거든요. 가족처럼 친한 친구들과 여러 계획을 세우며 기대했던 수학여행이 취소되다니 저희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수학여행에 대한 미련이 남은 저희는 대학생이 돼서야 돈을 모아 뒤늦게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기껏해야 스페인이나 서유럽 국가로 여행을 가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한국 드라마에 미쳐있던 친구 아드리아나는 한국행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도 포르투갈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K-POP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한 식당에 빠져든 참이었기에 그렇게 저희의 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은 선진국도 후진국도 아닌 것이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저는 친구들과는 달리 한국 문화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한번 불타오른 한국에 대한 열망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반강제로 한국에 가게 된 거죠. 그러나 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내에는 백화점과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이 무척이나 잘 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러한 시설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은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포르투갈에는 공항 내에 이런 거대한 규모의 백화점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공항 내 식당들이나 도심의 백화점에서는 반드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가게를 털거나 손님들을 겁박해서 금품을 갈취하려는 무리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경찰들과 사설 경호원들이 없으면 절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입구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입장 금지시키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도 백화점 내의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경호원들이 한 명도 없이도 모든 식당과 백화점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나라의 치안에 엄청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키오스크로 본 한국 식당의 요리 가격도 무척이나 합리적이었는데 공항에만 입점하면 기본적으로 3배 이상 가격을 올려받는 유럽의 공항들과는 달리 한국 공항의 식당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고도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을 배려해주고 있었어요. 따라서 비싼 공항 식당은 쳐다도 안 볼 생각이었던 저희는 마음을 바꾸고 한식 메뉴를 주문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입맛을 다시던 그 순간 저는 송곳에 잇몸을 찔린 듯한 굉장한 고통을 느꼈고 잇몸은 빠르게 붓기 시작해서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되었거든요. 사실 저는 매복 사랑니라는 사랑니 중에서도 발치가 엄청나게 까다로운 사랑니가 3개나 난 상태였는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2년 전부터 굉장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죠. 동네의 병원들에서는 전부 기술 부족의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는데 포르투갈에서는 작은 병원조차 예약해서 진료까지 최소 2달은 소요되므로 저는 엄청나게 늦게 대형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사랑니는 급한 치료도 아닐 뿐더러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서 수술까지 1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말을 건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예약만 해놓고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차에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면서 기압으로 인해 매복 사랑니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진통제까지 풀린 지금 저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이죠. 아드리아나는 임시 방편으로 물로 입이라도 헹궈보자며 재촉했지만 저는 결사 반대했어요. 공항의 물은 엄청나게 비싸서
아르바이트 2시간분의 시급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아무리 아파도 그런 돈 낭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저를 유심히 보던 다른 친구 안나가 인천공항에서는 식수가 무료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그저 표정을 찡그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자신이 자주 보는 한국인 유튜버의 영상에서 식수대를 본 적이 있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얼마 후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식수대가 존재하더군요. 유럽의 공항들은 어떻게든 관광객들의 돈을 털어가려고 궁리를 하는 듯 어떠한 무료 시설도 구비해놓고 있지 않은데 인천공항은 어떻게 식수를 무료로 제공해줄 수가 있는 걸까요? 저는 한국의 이런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인프라를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정수시설을 갖춘 식수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항 내에 입점한 편의점도 일체의 가격 조정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생필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정직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요. 포르투갈만 해도 공항만 오면 생필품 물가가 5배 이상은 비싸지고 그건 유럽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이렇게 관광객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정직과 배려를 보여준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차가운 물로 입을 헹궜고 곧 진통제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을 감싸쥐며 울상을 짓고 있던 제게 어떤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브라질에 축구 유학을 다녀와서 어느 정도의 포르투갈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말한 그는 제게 어디 불편한 점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매복 사랑니 때문에 진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는 사랑니가 났는데 굳이 진통제가 필요하냐는 황당한 질문을 건네오더군요. 그러고는 이 한국인 남성은 이내 저희 보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저희에게 도움을 베풀어주겠다는 그를 도저히 믿지 못했어요. 유럽에서는 대가 없는 선행이란 절대로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를 믿지 않기에는 제 잇몸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고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택시를 타는 곳이나 약국으로 데려다 줄 알았던 그는 뜬금없이 인천공항 출구를 한참이나 벗어난 허벌판으로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저희를 왜 택시 타는 곳과 정반대의 길로 데려가는 것인지 그의 쓸데없는 행동에 이동 시간만 길어졌다는 생각이 든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택시 타는 곳이 코앞인데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어요. 그러나 그는 그저 묵묵히 저희를 앞장서기만 했고 그렇게 의심이 증폭될 무렵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앞에는 병원이 떡하니 서 있었거든요. 도대체 공항 옆에 어떻게 병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지 저희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그저 긴급센터라는 컨테이너에 12명의 응급처치 요원만 대기하고 있을 뿐이며 공항은커녕 도심에도 병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2년 동안이나 매복 사랑니를 방치한 것이 다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체 뭐하는 나라길래 이런 엄청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 수준 높은 한국의 모습에 엄청난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남성은 병원까지 따라 들어와서 의사 선생님과의 통역까지 도와주는 놀라운 친절을 보여줬는데 의사 선생님은 제게 다소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매복 사랑니라고요? 도대체 어떤 병원을 갔다 오신 건가요? 한국에서 이 정도 사랑니는 손쉽게 발치할 수 있어요. 원래 이곳은 긴급한 치료만 하고 더 큰 병원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사랑니라면 여기서도 수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발치해드리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병원 4곳이 전부 어려운 수술이므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큰 병원에서도 1년은 기다리라고 했지만 한국에서 이 정도 난이도의 수술은 수술 취급도 못 받는 정도고 심지어 예약도 없이 바로 수술을 해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아마 포르투갈이 한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따라잡기에는 100년은 일러 보일 정도로 한국은 넘볼 수조차 없는 수준 높은 국가인 듯 싶었죠. 어쨌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은 제 사랑니를 순식간에 발치해 주셨고 저는 정말 뜬금없게도 평생 동안 저를 괴롭힌 사랑니를 한국에서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런 수준 높은 의료 수준을 자랑함에도 수술비가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저렴했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저를 이 정도로까지 놀래켜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선진국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어서 이런 인프라를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기다려준 친구들과
제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한국에 감사하며 이동을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공항과 지하철이 바로 붙어있는 엄청난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넉넉한 운행 시간까지 자랑하고 있어서 저희는 시간이 꽤나 늦었음에도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서울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한국에서 즐거운 일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기대에 찬 채 지하철의 좌석에 몸을 맡겼죠.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희는 불현듯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고 마는데요. 바로 저희가 첫날에 머물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거든요. 저희는 일정을 짜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었고 결국 두 번째 날부터의 숙소만 예약했던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었기에 일단 지하철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시간은 늦어서 이미 밤이 되어 있었고 이건 정말 위험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밤만 되면 약쟁이나 범죄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고 저희가 있는 이런 지하도 같은 곳들은 이들의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해버리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숙소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포르투갈은 변변한 디지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최소 3달 전에는 호텔을 예약해야 하거든요. 병원에 들르느라 시간은 더욱 지체되었기에 저희는 노숙이라도 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아드리아나는 이상하리만큼 여유로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뒤적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그녀가 절망스러운 마음에 정신을 놓아버리기라도 한 건가 싶어 걱정스럽게 쳐다봤는데요. 그러나 5분 뒤 아드리아나가 이곳 근처에 있는 숙소를 예약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저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객실 관리나 예약 시스템을 모두 디지털화해 놓았고 따라서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별다른 시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숙소를 예약할 수 있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면 어디든 직접 숙소에 들르며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프라 자체도 썩 좋지 못하고 디지털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많기에 진작에 숙소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일이 숙소에 들르며 빈자리가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있는 곳은 관광지도 아닌데 어떻게 모바일로도 수많은 숙소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드리아나의 휴대폰으로 다소 황당한 내용의 문자가 날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자는 숙소 측으로부터 온 문자였는데 자신들의 숙소는 별도의 체크인 과정이 필요 없다는 말을 시작으로 물이나 세면도구 등 필요한 게 있으면 1층 로비에서 언제든 가져가라며 저희에게 매일 바뀌는 방 비밀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면도구나 생수, 간식들을 자율적으로 가져가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포르투갈에서는 이 같은 물품들을 관리할 숙소 직원들이 오히려 비품을 훔쳐서 중고장터에 내놓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 이불이나 매트리스 등을 훔치거나 방문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스터키로 숙소 문을 따고 들어가서 방문객들의 전자기기나 현금 등의 귀중품을 훔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이런 공개된 장소에 비품들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알아서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이런 제 의심도 잠시 도착한 숙소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었고 심지어 열쇠를 사용하는 포르투갈에서는 볼 수 없는 기계인 도어락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숙소의 도어락은 게스트가 자율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어서 직원으로부터의 절도를 완전히 방어할 수도 있더군요. 이러한 한국의 세심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본 저는 한국은 정말 포르투갈과는 수준이 아예 다른 나라였구나 싶어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첫날부터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던 저희는 숙소에 들어와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그렇게 심정 여유를 가지게 되니 갑자기 엄청난 허기짐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제야 저 하나 때문에 친구들까지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밤늦은 시간이었고 아무리 봐도 식사를 할 만한 곳은 딱히 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때 아드리아나가 한국 드라마에서 봤다며 또다시 나서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한국의 음식 배달은 24시간 언제 어디서 주문하더라도 순식간에 배달되며 배달료도 무척이나 저렴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에서는 늦은 시간 음식 배달은커녕 애초에 음식 배달 인프라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배달비 또한 음식값만큼 받아대니 도저히 음식 배달을 시킬 수 없는데요. 그러나 아드리아나는 대체 누구에게 배운 건지 능숙한 솜씨로 음식을 주문했고 놀랍게도 정말 30분도 안 되어 주기라는 음식이 배달되더군요.
죽은 이를 3개나 뽑은 저조차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고, 그렇게 저는 죽을 먹으면서 그동안 저를 배려해준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 같은 친구들과 뜻하지 않게 발생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아 감정이 벅차올랐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선진적인 인프라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나라는 유럽보다 적어도 100년은 앞서 있다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인프라에 충격을 받았던 포르투갈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을 칭찬해주시는 외국인 감사합니다.